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기본간호학 원 김경순입니다. 교재와 필기도구를 준비하세요. 14주차 진단검사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13주차 배변 생각나실까요? 잠시 복습 한번 해볼게요. 넘겨가면서 보겠습니다. 배변의 생리 중에서 우리 큰 창자라고 하는, 그래서 어센딩 콜론, 오름 잘록 창자, 트랜스버스 콜론 해서 가로 잘록 창자고요. 그리고 디센딩 콜론 해서 내림 잘록 창자, 그리고 S 시그모이드 콜론이라고 해서 고불 잘록 창자, 마지막에 곧창자라고 하는 직장 렉툼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해부를 알아야지 우리 연동운동 이렇게 해서 변이 생성되는 항문까지 나오게 되는 이런 걸 아시겠죠? 그러면서 변비가 심한 사람들은 복부 마사지도 이 방향,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해서 임상에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질, 치액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내치질, 외치액, 내치액, 외치액. 그래서 임상에서 이런 수술하는 거 많이 보게 될 거고, 그리고 정상적인 변은 알아야 되겠죠. 우리 배변일지, 배뇨 배변일지 중에서 이제 이 정상적인 변, 그래서 어떤 색깔인지 성인은, 그리고 경도, 단단한 정도는 형태. 이렇게 해서 우리 바나나 모양 생각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면서 정상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변에는 대장균에서 이콜라이, 그리고 스타필로코커스라고 하는 이런 세균 활동이 있으면서 이들 미생물과 유미즙이 작용해서 대변 냄새 난다는 거 있었고, 배변에 영향 미치는 요인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변비가 있죠. 그래서 변비는 일주일에 몇 번, 하루에 한 번 이상 배변을 하기도 한다. 이런 거는 개인적인 것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컨스티페이션 배변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피컬 인펙션 해서 분변 매복, 그래서 노인병원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손가락으로 파낸다고 했어요. 조각을 내서 그때 이제 루브리컨트 수용성 윤활제를 발라서, 아니면은 또 리도케인 젤리라고 해서 마취 연고를 발라서 안쪽으로 지금 파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변 매복은 제일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분변 매복을 하지는 않고요. 청결 관장이라든가 이런 관장을 통해서 여러 번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거고, 변실금은 이제 옆으로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기저귀 다이퍼 착용하는 거고, 고창이라고 하는 이제 윗창자 내 공기가 막 차서 있는 부분들, 그래서 페인도 통증도 호소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어떤 문제 때문에 이제 스토미, 구멍을 내서 따로 피부를 통해서 이런 위장관계, 요로게, 호흡기에 창을 내는 스토마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스토마가 이렇게 보시면 구멍이 위치에 따라서 다르죠.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일단 여기 큰 창자 중에서 우리 어센딩 콜론 위쪽으로 올라가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분이 아직은 많은 상태죠. 갈수록 수분이 이제 줄어들어서 대변을 형성한다고 했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스토마 형태에 이렇게 있어서 이런 이제 콜로스토미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자존감도 많이 떨어진다고 했죠. 이제 냄새 때문에. 그래서 냄새를 형성하는 음식은 좀 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이 들어가는 겁니다. 운동도 많이 하시면 안 되긴 하지만 규칙적인 운동은 하도록 하고, 우리가 변을 볼 때 자세는 어땠나요? 스쿼트 자세에 나왔었고, 이런 이동식 변기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이런 변비일 때는 하제, 완화제가 거의 비슷하게 쓰신다고 했었죠. 그래서 부드럽게 해주는 약들 해서 변기까지 나왔고, 이런 식으로 아래 골반에 골절 있을 때 제공하는 거랑 이렇게 일반 침상 변기에서 이렇게 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얘기했던 관장 에네마입니다. 그래서 청결 관장 클리싱 에네마가 있었고, 그리고 고풍 간장 가스를 제거하는 게 있었고, 정체 간장이라고 해서
1시간에서 3시간 동안 정체한 다음에 빼는 거. 그래서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안에 조금 보유했다가 해줘야 되겠죠. 역류관장인 경우에는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면서 5, 6회 반복하면서 하는 역류관장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변실금 주머니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콜로스토미, 스토마 이제 그런 간호.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번 시간에는 배변 간호가 있었고요. 이번 14주차 마지막 주차에서는 네, 진단 검사가 이루어질 거고요. 여러분들 네, 마실 물 준비해 주시고 지게 쫙 펴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번 주에 할 진단 검사에 일단 그림 한번 보실까요? 우리 병원 가면 보게 되는 우리 체열하는 장면입니다. 네, 여러분들 해보셨나요? 네, 그래서 큰 혈관을 찾아서 우리 예전 같으면 여기 아래쪽에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노란 고무줄을 해서 묶어서 혈액이 안 통하게 해서 여기를 많이 피를 모으는 거죠. 네, 모은 다음에 이 10cc 시린즈 10cc거든요. 여기를 찔러서 피가 그러면은 뒤로 쫙 나오겠죠. 압력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체열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실습실에 우리 요거 있어요. 지혈대. 한 번 해서 바로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해서 그리고 이 시린즈도 뒤로 그냥 쫙 우리가 힘을 주지 않아도 뒤로 쫙 잘 빨려 나오게 되어 있는 시린즈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거한 다음에 여기 보면은 하늘색이 있고 보라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요. 이렇게 빨간색이 있는 바틀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근데 여기 밑에가 색깔은 더 좋네요. 컬러는. 그래서 CBC라고 하는 거는 이 보라색 바틀에 그리고 우리 간 기능 검사 LFT는 이 빨간색 통에 그리고 PTT라고 하는 우리 얼마 만에 이제 그 피가 응고가 되는지 보는 그 출혈 경향을 보는 검사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하늘색 통에 이렇게 넣는 겁니다. 알코올 수압은 우리 실습실에서 본 거니까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그리고 다음 그림에 보시면 이제 진단 검사 중에서 우리가 CT, MRI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MRI, CT. 일단 MRI는 위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MRI는 우리 자기장 이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금속성 이 몸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골반골절로 해서 큰 금속이 들어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MRI를 찍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심장에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이제 인공 심박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도 이 MRI는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장으로 하는 건데 이 자기장은 보통 여기 옆에 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 스파인 척추를 MRI를 찍은 거거든요. 우리 디스크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본 거,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뇌 MRI거든요. 브레인 MRI. 이렇게 해서 3D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MRI가 있고, 근데 MRI가 거의 폐쇄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힘들거든요. 소리도 많이 들리고, 요즘에는 개방형이라고 해서 지금 위에 있는 이게 지금 최신형 MRI거든요. 조금 뚫려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폐쇄 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상에서는 우리가 안정제에 주사를 놓고 여기에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꼭 MRI를 찍어야 되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건 MRI고 밑에 보시면 지금 이게 CT예요. 그래서 CT는 여기는 지금 상복부 우리 위쪽에 상복부 쪽을 지금 CT를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단층으로 촬영하는 거여갖고 이 위에 있는 MRI는 3D, 밑에는 단층으로 하는 CT 해서 CT 모양을 일단 한번 사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진단 검사에서 이런 부분들 설명이 들어갈 거니까요.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조금 더 공부하는데 이해가 쉽겠죠? 그래서 체열하는 장면, 체열하는 것, 앞에서 봤던 체열하는 것, 그리고 MRI, CT를 봤습니다. 그러면 14주차 진단검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주차인데 13이라고 되어 있네요. 14주차 학습 목표입니다. 기본적인 진단검사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검체 수집의 방법,
진단 검사에 따른 간호를 설명할 수 있다. 해서 우리 기본 간호학 원, 네. 앞에 있는 그 상권입니다. 원의 305페이지부터 네.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05페이지 준비해 주세요. 준비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진단검사에서 주요 용어, 네. 몇 가지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 제일 위에, 네. 객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가래입니다. 스푸툼이라고 하고요. 객담. 그리고 객혈, 헤모프티시스라고 해서, 이제, 그런 객담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헤모프티시스, 객혈이고요. 그리고 동맥혈 가스는 아테리얼 블러드 가스라고 하는데 우리 검사에서는 ABGA라고 해서 아테리얼 블러드 가스 아날리시스에서 동맥혈 가스 분석이라는 네, 피 검사. 이거는 동맥에서 피를 체열해서 우리가 검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방광경 검사, 스코피 뒤에 스코피는 경을 통해서 본다는 거고요. 우리가 현미경 이런 것들 보여서 안에 들어가서 내시경처럼 보는 건 스코피. 근데 시스토는 방광에서 방광경 검사. 그리고 복부 천자에 보시면 abdominal paracentesis 해서 복부를 뚫어서 이제 복부 천자에서 뭐 안에 있는 것들을 검사하는 거게 되겠죠. 복부 천자. 그리고 생검은 바이옵시라고 해서 우리 약어로 BX 해서 바이옵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전도 일렉트로카디오그램. 그래서 우리 심전도 실습 시간에 우리 바이탈 EKG, SpO2 할 때 심전도 보셨죠? 그래서 정상적인 심전도 PQRST, 그리고 비정상적인 어브노멀한 PVC부터 해서 아테리얼 피브릴레이션, 심방 조동. 그래서 우리가 구술 시험도 오랄 테스트도 했던 부분입니다. 뽑았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심전도 검사는 그래피는 기록이라는 뜻이고요. 일렉트로카디오그래피는 심전도 검사. 잠혈, 잠재 혈액은 어컬트 블러드라고 해서 변에 피가 이제 있는 것들을 검사를 하면 변 색깔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검사를 보내면 피가 지금 대변에 나오는구나 해서 잠혈 검사 들어가겠습니다. 적혈구 RBC라고 해서 Red Blood Cell Count RBC 적혈구 수고요. 전혈구 검사라고 해서 CBC 해서 우리가 CBC 나갑시다 하면은 전혈구 검사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Completed Blood Count라고 합니다. 이거 울트라소노그래피는 울트라가 초음파라는 뜻이죠. 그래서 초음파 울트라소노 그리고 뒤에는 기록. 그래서 그래픽, 그래서 초음파 촬영수를 울트라소노그래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 좀 보셨고요. 306페이지 이제 진단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단계를 보겠습니다. 진단검사 단계. 그래서 진단검사는 병원 가면은 일단은 입원하게 되면 피검사가 나가죠. 그래서 외래로 왔을 때도 처방에 따라서 피검사를 해서 다음 할 때 그 피검사 결과를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전화로 요즘엔 알려주기도 하고요. 네, 그런 진단검사를 할 때 입원하면 어떻게 돼요? 네, 병원, 이게 종합병원이라든가 아니면 클리닉, 그리고 진찰실이나 아니면 요즘엔 지역사회에서도 이렇게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 통해서도 이제 이런 검사가 나가게 됩니다. 더 복잡한 것 같은 경우에는 진단센터에서도 따로 이렇게 크게 해서 진단만 하는 곳도 요즘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단센터에서 하고 이런 검사는 검사 전, 그리고 중, 그리고 후 이렇게 3단계가 있습니다. 여기 잠깐 문화적 고려가 나와 있는데요. 정맥천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정맥천자. 네. 우리 혈관을 뚫는 거예요. 바늘로. 그래서 천자, 정맥천자나 검사를 위한 이런 체혈의 이런 문화에 따라서 흥분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간호사는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거에서 한번 줄을 그어봤고요. 그래서 검사 전에는 대상자 준비에 초점을 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 대상자 준비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주의 깊은 사정, 어세스먼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체, 정신, 사회, 문화, 영적인 자료를 다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검사를 하기 전에 혹시 방사선 검사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얘기했었죠. 임신 가능성 여부를 묻는 거. 혹시 임신했으면 3개월 안에 임신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인도 모를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겠지만 본인이 임신했는지 모르고 이 엑스레이 검사를 했을 경우에는 아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방사선 검사에 앞서서 간호사들은 이 임신 가능성 여부도 묻는 것도 중요하고 방사선 실 앞에 빨갛게 글씨가 적혀 있기는 하거든요. 한 번 더 확인을 하라고 그렇게 외래에서 또 안내하고 있습니다. 검사하는 중 지금 요게 지금 포커스겠죠. 그래서 검사 중에는 검체물 수집, 특정 진단 검사를 수행하고 돕는 것에 초점을 두고요. 이때는 우리 표준 지침 배웠죠. 표준 지침 그리고 내과적, 외과적 무균술을 배웠는데 이 무균술 거기에 따라서 맞게 무균술을 적용해서 잘 채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검사 진행되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관찰하고 이 관찰하는 것은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거예요. 바이탈 사인, 네, 그리고 SpO2, 그리고 심전도 이런 것들 관찰하고요. 그 정서적, 신체적 지지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검사가 MRI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폐쇄 공포증이 있는 환자들이 있어요. 대상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관찰을 해야 되겠죠. 공포증이 폐쇄 공포증이 있으면 갑자기 호흡이 잘 안 된다든가 이제 싱콥 실신을 한다든가 아니면 경련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임상에서도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위험한 상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다 사정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간호중재를 해줘야 되겠죠. 네, 307페이지 왼쪽 제일 위에 달라 검사 후에는 이런 검사를 할 때는 마지막에 검사 후에는 간호와 추후 활동 및 관찰에 이제 초점을 두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나왔던 이 검사가 이전에는 어땠는지 그리고 현재 검사 결과를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제 그 대상자한테 설명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간호중재도 수정해야 되고 그리고 건강관리팀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혈액검사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단락 혈액검사. 그러면 혈액검사는 아까 얘기가 이제 여기서 병원에 간다고 했었죠. 여기 보면은 종합병원 클리닉 진찰실에 가게 되면 보통 병원에 가면 어디서 피검사를 할까요? 네. 임상병리실로 안내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임상병리실에 가면은 임상병리사가 있어요. 그래서 체열을 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이제 간호사가 이 혈액 검사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검사는 임상병리사, 간호사 그리고 환자가 혹시나 늦게 입원하는 경우에는 임상병리사가 퇴근하고 없겠죠. 근데 환자는 임상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되는 상황이면 이제 나이트 때 또 간호사가 체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혈액 검사는 간호사들이 워낙 간호사들이 어차피 우리가 수액을 놓잖아요. 그래서 정맥 천자를 할 때 뚫으면서 바로 이렇게 피를 받아서 검사를 보내고 바로 수액을 연결하면은 한 번에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거는 실습 때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첫 번째 하는 게 이제 피 검사가 나오면 CBC 내보내주세요 해서 닥터 오다가 나겠죠. 그래서 CBC를 하라고 하면 전혈구 검사라는 거. 그래서 Completed Blood Count라고 얘기를 했고 이 CBC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볼게요. 그래서 이 CBC를 위해서 정맥혈로 채취를 하고 그래서 기본적인 검사고 가장 빈번하게 하는 혈액 검사다고 해서 표 11-1에 여기 있습니다. 전혈구 임상검사 결과를 지금 2학년 우리 1학기 때 이 부분을 다 외우기는 힘들긴 하겠지만 제일 많은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RBC 적혈구 정상 수치에 있는 부분에서 이제 성인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4,000에서 5,000, 4.0에서 5.0 해서 적혈구 RBC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남자가 조금 더 많죠? 네. 그리고 이 RBC가 이 수치보다 높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 하면 탈수라든가 이제 진성 적혈구 증가증이라든가 높은 고도 심혈관 질환인데요. 이 RBC가 우리 피에서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310페이지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RBC 그리고 적혈구 용적률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림을 보시면 우리 아까 체열하던 거 앞에 PPT에서 봤겠지만 이렇게 지혈대를 묶어서 정맥혈을 천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린지에 있는 것을 이제 시험관에 넣겠죠. 그리고 이 시험관을 여기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알잖아요. 우리 세탁기
네, 세탁기 원리예요. 이게 원심 분리기입니다. 여기에 넣고 계속 돌려요. 그래서 딱 멈추면 어떻게 되냐 하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혈구 성분들이 아래쪽으로 가라앉고요. 위에는 이렇게 노란 물이 뜹니다. 그래서 이 노란 물이 혈장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딱지가 다쳐서 딱지가 앉았을 때 딱지를 떼면 어때요? 노란 진물이 나오죠. 네, 그 부분이 혈장 성분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요? 그래서 원심 분리기로 돌려서 아래쪽으로 가라앉는 거는 혈구, 위에서 뜨는 거는 혈장. 네. 그리고 이 혈장에서 피부로 녹연을 제외시킨 거는 혈청이라고 하고요. 네, 여기서는 혈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RBC는 여기 혈구 성분 중에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왜 탈수 있었을 때 적혈구 수치가 증가한다고 했었죠. 이 혈구 성분에 탈수가 있으면 물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적혈구 수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쉬울 거고요. 감소하는 경우는 어떤 거예요? 그래서 피가 많이 났어요. 출혈됐어요. 그러면 이 RBC가 감소하겠죠. 그러면 다시 우리 30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307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RBC 탈수 그리고 진성적 혈구 증가, 높은 고도 심혈관이 이렇게 되고요.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제 피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혈, 빈혈, 과다수분 보충, 백혈병, 만성심부전, 임신 이런 경우에도 적혈구 수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그 알맹이, 빨간색 알맹이가 지금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신 같은 경우에는 적혈구 안에 있는 이제 헤모글로빈의 어떤 철 부분.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면 우리가 철 그래서 뭐 해모큐라든가 이런 빈혈제를 먹게 되는 이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나오죠. 헤모글로빈, 혈색소 해서 HGB, 네, 헤모글로빈 또는 HB라고만 썼기도 해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의 수치는 여자는 12에서 15g per 데시리터, 남자는 13.5에서 18g per 데시리터. 여자가 왜 더 낮을까요? 남자보다. 네, 여자는 한 달에 한 번씩 마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정상 수치가 남성보다는 좀 낮고요.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도 이 적혈구에 들어가는 아이잖아요. 이 혈색소가. 그래서 조금 비슷한 건 있죠. 증가는 적혈구 증가증, 탈수, 만성폐쇄질환, 심부전 이런 것들이 있고 감소도 출혈, 빈혈, 신장질환, 암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적혈구 용적률이면 적혈구가 부피로 봤을 때 얼만큼 있는지예요. 헤마토크리시라고 합니다. HCT. 그래서 이런 거 같이 가는 거죠. 혈색소랑. 여기서도 여자가 남성보다 더 낮게 체크되겠습니다. 36에서 46%가 정상이고요. 병원에서는 기관마다 한 0.5에서 1 정도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요. 우리가 정상 수치가 다 나와 있고요. 병원에서 그 랩 결과지나 이렇게 EMR에서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위로 화살표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상 수치에서 높다는 거고 파란색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있어요. 그러면 감소, 정상보다는 감소되어 있다는 거를 한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정상 수치는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적혈구 용적률 받고 적혈구 지수 MCCV라고 하는 평균 혈구 용적. 그래서 평균으로 이렇게 또 여성이 더 낮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WBC 우리 백혈구는 많이 들었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백혈구 수치는 4,500에서 11,000 이것을 정상으로 보고요. 그래서 어떨 때 증가할까요? 백혈구 수치가 백혈구 수치가 어떨 때 증가하나요? 네, 급성 감염이 있을 때 이 백혈구 수치는 증가를 하고 조직괴사, 네크로시스 조직이 썩고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백혈구 수치는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감소하는 경우에는 똑같은 감염인데 이거는 바이러스성 감염이 있을 때는 백혈구 수치가 감소하고요. 혈액질환이라든가 우리 백혈병 있죠? 네, 백혈병 혈액질환이라든가 유마티스 관절염이 있을 때는 이 백혈구 수치가 4,500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고. 그리고 간별 검사에서는 호중구, 림프구, 단핵구, 호상구, 그리고 호염기구, 혈소판수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도 증가가 되면 급성 감염, 바이러스성 질환, 알레르기 감염.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그 피 검사에서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떤 감염이 있구나. 이 정도로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감염이 되면 이제 혈액에서 지금 감염되었다는 지표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환자는 열이 난다든가 아니면은 뭘 설사를 한다든가 뭔가가 이제 신체적으로 그런 징후가 보여지겠죠. 그래서 피 검사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표로 봤던 그 부분을 지금 309페이지 왼쪽 단락부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형광되어 있는 부분만 읽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혈색소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거니 우리 여성이 남성보다 낫다고 했죠. 그래서 이 적혈군에 철을 함유한 단백질이고요. 이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운반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혈색소 검사는 혈액 내 총 혈색소의 무게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2에서 16g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무게를 측정하는 것이고 헤마토크리시라고 하는 이 적혈구 용적률은 총 혈액량에서의 이 적혈구 비율을 뜻하는 거예요. RBC의 비율. 그래서 우리 총 혈액량에서 이 비율. 그래서 아까 혈장도 있었고 혈구 성분도 있었잖아요. 그 둘 다 합한 거에서 적혈구 비율을 측정하는 게 헤마토크릿. 그리고 혈색소와 이 적혈구 용적률은 탈수로 인해 혈액의 농도가 진해지면 증가한다. 아까 왜 원심 분리기로 돌리는 아까 그림을 봤었죠. 거기서 일단은 탈수 어떻게 물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진해지겠죠. 그래서 혈액의 농도가 진해지면 이 혈색소 적혈구 용적률은 당연히 증가하는 겁니다. 네, 오른쪽 단락 됐습니다. 309. 백혈구수 WBC는 얘기했죠. 증가는 세균성 감염 높아지고 아까 또 특이하게 바이러스 감염 때에는 낮아진다고 했던 그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특이한 거니까 네, 잘 알아둬야 되겠죠. 바이러스성 감염 시에는 낮아진다. 그리고 일렉트로 전해질이 나오죠. 전해질 불균형의 고위험 대상자에게 이제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전해질 검사가요. 가장 흔히 처방되는 혈액 검사는 나트륨, 칼륨, 염소, 중탄산염 이온이거든요. 그래서 Na 플러스 K 플러스 Cl-HCO3 이 부분이 지금 처방이 되면서 이 전해질 수치를 보는 거고요. 예전에 제가 한 5년 전에 심하게 장염을 앓았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일렉트로 밸런스가 다 깨지더라고요. 계속 토하고 그리고 계속 설사를 하고 이러니까 이런 전해질이 나가면서 이온 음료를 먹으라고 하는데도 먹으면 다 토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몸으로 느꼈던 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정맥천자 하잖아요. 주사를 맞아야 되니까 못 먹으니까 우리 수액으로 이제 영양제를 맞게 되잖아요. 근데 그 바늘 들어갈 때 엄청 전기통 하듯이 찌릿찌릿하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런 느낌이겠구나. 근데 그전에는 본인이 제가 그런 거를 못 해봤을 때 환자들이 막 주사 아프다고 하면 조금만 참으시면 된다고 금방 지나가는데 왜 그러시냐고 막 이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이게 통증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롤플레이 환자도 한번 되어봐야 되고 보호자도 되어봐야 되고 그러면은 조금 간호를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분들의 시선에서 그분들의 이제 느끼는 감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유엔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이제 콩팥 여과와 요새간 분비를 통해서 이제 배출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대사의 최종 분해 산물은 이 비유엔이고요. 그리고 크레아틴인은 이제 근육에 의해 비교적 지속적인 양으로 생성되고 콩팥으로 배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엔 크레아틴인은 콩팥 배출 기능 우리가 얼만큼 잘 걸러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키드니 쪽에 어떤 펑션을 보기 위해서는 비유엔 크레아틴인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피 검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적혈구는 이런 모양.
그래서 적혈구는 산소, 이산화탄소 이동을 돕고, 백혈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호영구, 호중구, 호상구, 림프구, 단핵구 이런 것들이 백혈구에서 우리가 감염이 되면 급성 감염, 감염이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증가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은 또 감소하는 부분도 있었던 특이한 게 있었고, 이 혈소판은 이렇게 생겼고요. 25만에서 50만. 네, 얘는 혈액 응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스 11-1에 보시면 좀 전에 얘기했던 일렉트로 나오네요. 정상 수치. 그래서 나트륨 Na 같은 경우에 나트륨은 135에서 145 mEq 발란트 per 리터. 그리고 칼륨 K는 3.5에서 5.3 mEq 발란트 per 리터고요. 염소 Cl 마이너스는 95에서 105 mEq 발란트 per 리터. 그래서 이 부분이 EMR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이 수치를 알고 있어야지 더 빨리 잘 수치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상 수치를 알아야지 어브노멀한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혈청 삼투압 오른쪽 단락 보겠습니다. 혈청 삼투압은 혈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농도이고요. 이런 수치는 수분 균형을 평가하는데 1차적으로 사용되고, 정상은 280에서 300ml 오스몰 킬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혈청 삼투압에 이런 게 증가하는 거는 280에서 300보다 더 높은 거는 체액량의 결핍을 얘기를 하고, 이 감소는 체액량의 과다를 반영하는 겁니다. 삼투압. 우리가 나중에 또 수분 전해질 삼투압 그 부분들은 이제 배우실 거고, 타 과목에서 우리 기본에서는 깊게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진단 검사 중에서, 그리고 약물 감시, 여기 보면은 디곡신이라는 약이 있어요. 강심제. 그래서 대상자가 좁은 치료 범위를 지닌 이런 약물들은 투여받을 때 이런 모니터링을 한다는 거예요. 감시가 모니터링. 네, 모니터링해서 피크 레벨, 최고치와 최저치를 이제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다가 나요. 처방이 뭐 일주일에 이제 이 약물에 대한 이제 모니터링을 하시오 하면 일주일 간격으로 하던 10일 간격으로 하던 이런 약들을 감시, 모니터링 하는 거고, ABG라고 얘기했던 그 동맥혈 가스 분석이고, 여기는 ABG. 네, 동맥혈 가스. 이거는 동맥에서 체열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동맥은 요골동맥이라고 하는 노동맥이고요. 우리 여러분들 맥박 잡았을 때 잘 하셨죠. 그리고 상완동맥, 네, 우리 혈압 잴 때 상완동맥을 했던 그 부분이고, 그리고 대퇴동맥, 넙다리 동맥에서 동맥혈을 채취합니다. 그래서 바늘을 찌르면은 이렇게 뒤로 밀려 나올 정도로 압이 세거든요. 그 시린지가 뒤로 밀려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해서 동맥혈을 체열하다 보니까 거기가 꾹 눌러줘야 돼요. 얼만큼? 거의 10분 정도를 압력을 가해서 주먹으로 꺼지를 대고 꽉 누르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이렇게 시간을 눌러주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정맥 체열할 듯이 그냥 조금 누르다가 떼버리면 어떠냐 하면 거기서 동맥혈이다 보니까 피가 나와서 완전 다 멍이 들고 출혈이 계속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동맥혈 가스에서 동맥혈 가스 분석에서 이걸 체열을 했을 때는 10분 정도는 꼭 압력을 가해서 눌러줘야 된다. 보통 요거는 인턴 선생님이 거의 체열을 하시거든요. 누르는 것도. 근데 본인이 급하니까 이제 간호사한테 저희 선생님 이거 좀 꼭 좀 눌러주세요 가든지, 아니면 그 환자분 대상자한테 누르라고 하거든요. 근데 대상자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못 눌러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10분 동안 꼭 누르고 가세요. 제가 인턴 선생님한테 얘기는 하기는 하는데, 서로 또 돕는 게 또 그게 서로 인간관계가 좋겠죠. 그래서 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또 그렇게 눌러주기도 하고, 임상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미칼이라고 하는 혈액화학 검사에서는 블러드 케미칼에서 우리 LFT라고 하는 간 기능 검사가 주로 얘기를 되거든요. 그래서 간 기능 검사에는 우리가 간은 어떤 해독작용을 하죠. 그래서 어떤 약물이라든가 아니면은 술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먹게 되면 뭐 술도 하루 건너서 이틀 건너서 먹으면은 조금 이 간이 괜찮은데 매일매일 먹거나 하면은 간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간 기능 검사를 하는 거는 LLT,
ALT, AST라고 하고 병원에 따라서는 OTPT, SGPT, SGOT에서 OTPT라고 얘기할 때도 간기능 검사, ALT, AST도 간기능 검사 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거의 ALT, AST가 많이 이렇게 해서 결과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간기능 검사를 보는 거구나 보시면 되고, 얘는 ALT는 간 손상의 표지자예요. 간이 어떤 손상이 되었을 때 보는 거고, AST는 심장, 간 및 골격근에서 발견되고 간 손상의 표시로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저도 예전에 원인 모르게 이 간기능 검사에서 거의 여기가 보면 여자가 9에서 25, 7에서 30 정도잖아요. 거의 500까지 떴었어요. 그래서 엄청 피로하고, 그리고 원래 제가 맥박이 한 82회 정도 됐는데 한 110회, 120회까지 뜨면서 계속 이렇게 식은땀처럼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몸에 문제가 있었는데 결론은 원인 불명이었어요. 그래서 쉬는 것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2주 정도 병가를 내서 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간기능 검사.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좀 많이 받지 마시고, 네, 간을 위해서 좀 쉬어주는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증가할 때는 이런 간염이라든가, 이렇게 그때 수술실에서 왜 못 있었냐 하면, 보통은 이렇게 간 기능이 증가하는 요인에는 이런 간염이라든가 어떤 인펙션 부분이잖아요. 근데 간호사가 어떤 이렇게 간염이라든가 이렇게 인펙션 되는 상태에서 환자를 대하면 그 환자도 또 바이러스든 어떤 균이 이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제가 쉬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떤 감염성 질환이면은 절대로 근무를 하면 안 되잖아요, 병원에서. 근데 다행히 질환은 아니어서 괜찮았었는데, 본인의 건강은 잘 챙기셔야 됩니다. 특히 병원에 있을 때는. 근데 3교대 하고 막 힘들게 하다 보면은 간호사들은 자기 건강 챙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 앞에서 배뇨, 배변도 배웠잖아요. 그래서 배뇨를 이렇게 변이를 느낀다든가 요일을 느껴도 제 시간에 신호가 왔을 때도 잘 못 가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고 잘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귀중한 진단적 단서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이 HbA1c라고 하는 거는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앤데요. 얘는 3, 4개월 동안 혈당 수준이 얼마나 잘 조절되었는지를 반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혈당 검사라고 해서 여기 침을 찔러서 하는 당뇨 검사가 있잖아요. 걔는 하루에도 3번, 4번, 많게는 6번도 하거든요. 근데 정확한 당뇨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 HbA1c, 이 수치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피검사 결과가 나와야지 당뇨로 확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당뇨 약을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HbA1c는 3, 4개월 동안 이제 이렇게 되었는지를 반영을 하고, 한 4개월, 5개월마다 병원에서는 이렇게 검사가 갑니다. 당뇨 환자들이요. 그래서 이 정상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HbA1c의 정상은 4.0에서 5.5%입니다. 314페이지 가시면 대사선별검사 해서 신생아는 0에서 1개월 있는 애를 신생아라고 합니다. 태어난 지 1개월 된 애기. 그래서 이런 신생아한테는 선천성 대사 상태에 대해서 이런 검사를 하는데, 아이들은 피가 잘 나는 곳이 어디냐면 발 뒤꿈치예요. 그래서 발 뒤꿈치에다가 이렇게 해서 수집을 해서 검사를 합니다. 네, 혈당 측정기, 모세혈관 혈당, 요거는 우리 실습실에서 보게 될 거예요. 이것도 기관에 따라서 조금 모양이 다 다르고 하는 방식도 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원리는 다 똑같으니까요. 일단 그림 한번 봐주시고, 그래서 성인의 경우 모세혈관 혈액검사는 손가락의 측면에서 채취한다. 그래서 손가락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부분 측면, 여기 바깥쪽 아니면 이쪽 편에 이 측면에서 채취를 하면 피가 좀 잘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신경말단과 손가락 끝에 굳어진 부분은 이제 피한다게, 이런 부분들 하루에 6번씩 찌는 사람들은 이 손 자체가 다 굳어 있어요. 그래서 찔러도 피가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굳은 부분은 좀 피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고요. 대상자가 쇼크 상태에 있거나 손가락에 부종이 있을 때는 우리 귓볼, 우리 L튜브 할 때 길이 재는 거 있었죠? 코끝, 귓볼, 검상돌기 기준이 되는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귓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귓볼에서 또 피를 체열해서 검사를 합니다. 315페이지에 나오는 거, 우리 혈당 측정하는 건데요. 혈당 측정하는 게 우리 실습 이제 수업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때 자세히 다루고요. 여기서는 조금 간단하게만 다룰게요. 혈당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혈당을 측정하나요? 네, 고혈당, 너무 혈당이 높거나 너무 혈당이 낮거나. 이 혈당은 혈은 피죠. 피의 당이 높은 거예요. 피의 당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 있는 것을 혈당 수준을 측정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혈당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대상자에 의해서 혈당 조절을 촉진하기 위해서 높으면은 인슐린 써서 낮추고 낮으면은 사탕 먹어서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혈당 조절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슐린 투여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너무 높아서 인슐린을 투여했어요. 인슐린은 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을 낮추기 위해서 이 고혈당일 때 낮췄어요. 그러면 얼마가 됐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혈당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모든 기계들은 온오프가 있다고 했었죠. 근데 이렇게 손으로 ON을 켜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지금 책에 나오는 거는 이렇게 넣는 순간 바로 켜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죠. 일부 기계는 검사 스트립을 기계에 삽입하면 켜진다. 네, 이런 것도 이렇게 넣으면 켜지는 거고요. 그래서 2번에서는 이제 찔러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측면을 찌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측면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바늘을 넣어서 여기를 딱 누르면 턱 소리가 나면서 여기를 찌르게 돼요. 그러면 이제 몇 미리 정도 세팅하는 거는 간호사가 기계에 따라서 이제 환자 손을 만져보고 많이 좀 딱딱해져 있으면 조금 더 바늘을 길게 해서 세팅을 해주면 되고요. 환자들이 너무 짧게 해서 2번 찌르면 환자들도 좀 싫어하겠죠. 그래서 바로 잘 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찌를 부위에 란셋 주사기를 놓는다. 대신 알코올도 닦아야 되죠. 알코올 닦아서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형사 여기 혈액을 검사 스트립에 댄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꽂아놨던 거기에다가 피가 쪼르륵 이렇게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지정된 시간 후에 보통 우리 지금 실습실에 있는 거는 한 3초 정도 띠 하면서 딱 나와요. 여기는 101g per 데시리터 해서 101로 체크됐습니다. 이 사람은 정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상도 식사 전에 쟀는지 아니면 식후에 쟀는지에 따라서 이 정상 수치가 달라집니다. 그 부분은 또 하면서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세혈관 혈당은 영아는 발 뒤꿈치 바깥면에서 재고 어린이는 2살 이상의 소아는 손가락 끝을 이용하고 그래서 우리 혈당기 체크하는 거고요. 그리고 319페이지입니다. 이제 검체 수집에서 대변 검체는 어떻게 받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용어에서 잠혈이라는 거 했었잖아요. 네, 그 부분입니다. 잠혈. 319페이지 오른쪽 단락. 그래서 occult blood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이거는 위장관 쪽에 궤양, 울사, 위장관계 울사 위에 뭐가 흘렀어요. 아니면 염증성 질병 또는 종양의 결과. 그래서 장 부분, 뭐 소장, 대장 이런 부분에 어떤 염증성이 있거나 아니면 암, 종양의 결과로 이렇게 출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출혈이 생겼을 때 지금 변에 이 출혈이 나오겠죠. 위장 관계니까 쭉 나왔을 때 이 변에 피가 섞여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잠혈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변 속에 과도한 지방이 있는 지방변 그리고 담즙 흐름의 폐색을 나타낸다. 지방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기생충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이 대변 검사를 옛날 80년대 때는 저희가 대변 수집 봉투에다가 대변 넣어서 검사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지금처럼 뭐 기생충 약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잘 없어서 기생충이 많았었습니다.
때도 이런 병 검사를 하는 거. 그래서 자멸 검사, 지방병 검사, 기생충 검사, 그리고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이런 검사도 대변으로 해서 합니다. 대변 검사였고, 대변 자멸 검사는 대변 자멸 검사가 가장 흔히 이용되는 대변 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이 자멸 검사 먼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피가 섞여 있는지 보고 대장 내시경을 이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임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변 검체 보실게요. 322페이지 오른쪽 단락입니다. 소변. 그래서 일반적인 소변 검사를 위한 청결 배뇨 소변 검체. 또 클린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클린 보이디드 스페시멘. 그래서 청결 배뇨 소변 검체. 소변 배양을 위한 청결 채취 또는 중간 소변 검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깨끗하게 닦아서 소변 검체를 나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런 그 균이 있으면 그런 거 배양을 하기 위해서 청결적으로 채취를 한 다음에 또 이 하는 경우나 아니면은 처음에 소변은 버리고 중간 소변을 받는 이런 것들이 이제 소변 검체를 받는 방법이거든요. 청결 배뇨, 청결 채취, 중간 소변 검체. 그래서 그 내용을 밑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청결 배뇨 소변 검체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일반 소변 검사를 위해 일반적인 소변 검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원 가면 소변 받아오세요 하면서 이제 컵을 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받는 청결 배뇨거든요. 그래서 지시에 따라서 깨끗한 소변을 수집할 수 있다. 일반적인 거고. 그리고 일반 소변 검사는 보통 이른 아침 첫 배뇨한 소변 검체를 이용하면은 가장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일어나자마자 첫 배뇨. 그래서 낮 동안의 검체보다 더 높은 농도, 일정 농도, 그리고 더 강한 산성을 띠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첫 소변이. 그리고 청결 채취. 중간 소변 검체는 어떻게 받느냐 하면은 이 비뇨기계 감염 원인 미생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배양 검사가 하겠죠. 배양 검사를. 그래서 소변 배양 검사가 처방되었을 때 청결 채취 중간 소변 검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뇨관을 통해서 넬라톤 폴리라고 하는 단순 도뇨, 유치 도뇨 이런 도뇨관을 통해서 지금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비뇨기계로 미생물이 유입될 수 있는 위험을 더욱 유의해야 한다. 그래서 이 도뇨관을 통해서 이걸 받으면 뭔가를 찔러야 되겠죠. 바늘을 찌르거나 해서 이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찌르는 동안에 또 감염이 미생물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324페이지 계속해서 보시면 그래서 청결 채취 검체는 뚜껑이 있는 멸균 검체 용기 안에 수집되어야 된다. 해서 일반적인 우리 클린싱 아까 보이딩 있었잖아요. 화장실 가서 받아오세요 하는 거는 그냥 종이컵을 준다고 했잖아요. 종이컵이라든가 플라스틱인데 이렇게 뚜껑이 없어요. 근데 여기 청결 채취하는 거는 뚜껑이 있는 멸균 검체. 이게 멸균이 이온가스, 가스 소독을 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멸균되어 있는 거를 줍니다. 그래야지 여기서는 균이 없어야 되겠죠. 균이 없는 걸 가지고 여기서 이제 청결 채취라든가 아니면은 멸균적으로 이제 검체를 받아서 여기서 배양을 해야 되니까. 네, 여기는 아주 깨끗한 멸균 용기입니다. 이런 게 있고 또 어떤 게 있냐 하면은 24시간 아월이라고 해서 이렇게 일정 시간 모으는 소변 검체가 있어요. 책에는 한두 시간 이렇게 되는데 보통 병원에는 24시간 아월이를 하거든요. 24시간 동안에 걸쳐서 생산되고 배뇨된 모든 소변의 채집을 이제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백이 소변 백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24시간 동안 모으는 아월이 백이 또 모양이 다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은 거는 냉장 보관이나 방부제를 넣어서 부패를 방지를 합니다. 그래서 배양 그리고 민감성 검사를 위한 청결 채취 소변 검체를 수집할 때 목적이 있겠죠. 왜 이 소변 검체를 하냐? 목적은 미생물의 존재 그리고 이 미생물의 유형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 미생물에 맞는 항생제를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컬처를 해서 균이 배양되는 동안에는 그러면 균이 계속 있는데 항생제를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광범위 항생제를 미리 썼다가 결과가 나오면 그 균에 맞는 항생제를 그 처방해서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 시간 소변 검체를 수집하는 검사의 목적에는 아까 24시간 아워리 하는 거 있었잖아요. 시간마다 카운트를 하는 이제 닥터가 그렇게 오다를 내는 거에는 목적이 있겠죠. 왜? 여기 있죠. 콩팥의 기능을 사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포도당 대사작용의 기능 장애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소변속에 있는 특정 물질, 뭐 알부민이라든가 아밀라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비유행 크레나티닌 해서 피에서도 아까 검사를 했었는데요. 이런 소변에서도 검사를 해요. 그래서 소변에서 이런 것들의 수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이런 소변 검체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일정 시간 소변 검체 수집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단계를 따르는 거니 우리 2차 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가 뵐게요.